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올해는 원불교 중앙본공회가 창설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종사님이 가르쳐주신 무아본공의 정신을 조직화된 힘으로 끊임없이 실천해온 원불교 본공회. 오늘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원불교 본공회의 추억과 아름다운 본공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이어지는 원불교 본공회 40주년의 행사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공회장님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오혜원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불교 본공회 지도교무이신 강명건 교무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 본공회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선 40주년을 맞는 소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회장님부터 어떠신지요? 네, 뭐 40주년이라고 해도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똑같은 날이죠. 날인데 그래도 40년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또 우리 선진님들이 그동안 고생해서 일궈온 본공회를 어떻게 앞으로 더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강명건 교무님께서는 40주년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지난 30주년 행사를 이렇게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서 40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사실은 본공회 40년이라는 역사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원불교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이 저희 본공회의 모습이고, 다만 이제 중앙본공회 이름으로서 40주년인데 앞으로 그 40년만 아니라 100년 우리 원불교 교단의 운명 그 5만 년 대운같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본공 활동을 해서 대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공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불교 자체가 본공의 역사다라고 하신 말씀이 좀 마음에 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옛 사진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특히 본공 활동과 관련된 사진들 함께 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무아본공의 정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법인절 생각하면 무아본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아본공이란 말뜻에 담겨진 뜻은? 아니, 말 그대로 이제 사무여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 자세로 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봉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받들어서 모신다는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아본공은 정말 우리가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정신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 공부하고 수양하고 정진하고 선도하고 하지만 본공 활동이 빠져 있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는데, 교무님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에 저희 주제가 참 아름다운 본공 새로운 100년을 향해라고 했는데, 참이란 말은 진리란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의 모습을 정말 그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게 정말 본공의 생활이고, 사실은 본공에는 무아본공이 있고, 그 다음에 헌신본공도 있고, 호법본공, 그 다음에 멸사본공도 있습니다. 네, 이 본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사사로움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우리 무아본공의 생활이거든요. 그 신앙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본공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서 우리 생활 자체가 그런 생활이 된다면 정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낙원 세상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의 모습들을 저희가 항상 교전을 통해서 혹은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본공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부터 사진을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참 서울역이죠. 네. 1946년의 모습이고요. 해방직후. 네. 이 서울역을 통해서 많은 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나 이제 기반이 없으니까 항상 이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 같고요. 지금 동포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거리로 간다라는 경남지부의 모습이고, 실제로 구호 활동을 하는 그 장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게 본공 활동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지등포 구호 사업이라고 보는 거겠죠? 네. 이 당시 혹시 생각나는 말씀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때 자료를 보면요, 이제 서울과
익산, 우리 익산 역전하고 서울 이제 여기서 있는데, 그때 그 고동포했던 인원수가 80만 명. 80만 명이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보면 부산하고 전주에서 한 8개월 그렇게 하고, 그때 이 동원된 교도소가 500명 그렇게 네. 할 정도로 했고,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를 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봉공, 또 공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멸사봉공, 헌신봉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주산 종사님께서 그 장티푸스 10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네. 이 전제 구호 동포 사업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 그 죽음의 그런 고비 상황에서도 오직 동포를 위해서 그 열정을 다하신 그런 삶을 본다면 그런 역사가 있어서 지금의 원불교 모습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산 종사님의 네. 모습 네. 보시게 되겠고. 다음은 대산 종사님으로 넘어가면서 4대 본공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재가 본공, 출가 본공, 국가 본공, 세계 본공. 네. 본공할 수 있는 어떤 총체적인 모습을 말씀하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한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를 바탕 삼아서 정산 종사님이 삼동윤리를 해서 이제 대산 종사님께서 원불교 그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제 4대 본공으로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4대 본공회를 만들으시면서 사실은 그때 대산 그 종사님 계실 때 저희가 중앙본공 회관도 만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4대 본공의 그런 기초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그 원불교 사업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4대 본공으로 해서 취지문에 보면 인류의 무지, 빈곤, 재해, 전쟁 이런 부분에 그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이거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하고 대종사님 당대 때 보면 쭉 보면 어떤 이제 그 본공 사업을 하시면서 꼭 다시 한번 정신적인 부분도 말씀하시고 바깥으로 그런 대외적인 여러 가지 활동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안으로 청부에서는 문명 퇴치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안팎을 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4대 본공도 마찬가지로 이 재가 출가 그다음에 국가 세계 안팎을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인류의 모든 삶의 모습 그대로 하는 모습이니까 이게 본공의 모습이다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끊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립 부분들은 그때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했었는데 그게 좀 더 연계가 되지 못해서 아마 그때 좀 됐다면 더 큰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막 달려가다가 네. 잠깐 걸어가는 순간이었지 예, 예.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좀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만 예. 1977년이 중앙본공회가 창립된 해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딱 40주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당시 중앙본공회가 자리 잡았던 역경과 네. 저 원래부터. 보화당 자리가 네. 중앙본공회관으로 그렇군요. 대산종 법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 중앙본공회관 여기서 그러니까 세를 놓고 임대 뭐 이런 거 수익이 생기면 이제 네. 사무실도 물론 있고 그러면 그걸로 본공에 유지를 해라 하고 이거를 딱 본공에 건물로 주신 네네. 거예요. 그런데 익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부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본공 활동이 사무실까지 벌려놓고 할 만큼의 활동이 못 됐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활동이 저조하니까 그냥 보화당에서 다 인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보화당 건물이 돼버려서 저희는 굉장히 지금 안타깝고 아깝고 네. 예, 네. 이렇게 번듯한 회관이 있었죠. 그런데 예, 제대로 저희가 유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기공식 하는 예. 네, 그 당시의 모습이고요. 이 기공식하는 건물이 저렇게 완성된 모습이군요. 예. 순서가 좀 예. 바뀌었네요. 예. 네. 아마 다음 네. 예, 예. 아, 예, 네. 이렇게. 중공식을 해서. 역전보화당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역전보화당이 후에 예, 그것을 네.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예.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역전보화당으로 바뀌죠. 이 간판이 떼지고 이제 거의 역전보화당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맨날 저거 우리 건물인데 네, 막 네, 이러는 네. 거죠.
다음은 정말로 저희 본공회의 가장 큰 활동이 나올 수 있는 바자회, 아, 예. 보훈장터에 대한 모습을 예. 보겠습니다. 원기 66년이고요. 서울교구 보훈바자회인데 네. 지금 오른편에 있는 그 건물이 지금 서울회관, 이미 예. 헐어진, 예, 헐리가 아직- 없어진 보훈 예. 서울회관입니다. 짓고 있는 중에 짓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 서울회관을 짓고 있는 중에 아직 창문도 안 달려 예,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자리가 참 재밌어지는 거는 저렇게 건물이 계속 옆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계속 바자회를 하셨던 그 네. 공간이네요. 네. 아, 이렇게 예. 지금하고 거의 다름없습니다만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렇죠. 네. 이제 복장에서 조금 다른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사진만 좀 흑백인 것 같은데 예, 여기는 조금 한번 다시 봐야 될 게 수원교구 바자회거든요. 네, 네, 네. 모습인데요. 경인교구가 네. 이제 아, 전에 수원교구. 네, 경인교구 현재로서는 예, 경기 예, 인천교구죠. 예. 근데 이 건물도 지금 최근에 마지막 법회를 보고 이제 예, 그렇죠. 네. 신축 불사에 들어가는 예. 그 건물이라서 함께 나눠보는 사진입니다. 최근의 바자회 사진인데, 네, 물론 많이들 보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들이고요. 이런 보훈장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서는 자력갱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대외로서는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산다는 아주 네. 호감을, 원불교에 대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인데, 이 보훈장터가 가진 의미는 과연 어떤 건지를 조금만 설명해 준다면. 저희가 본공회는 일단 그 재정 부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정 부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하는데, 원불교 바자회는 정말 좋은 물건들이 나오고 먹는 것도 정말 건강한 반찬들이 네. 나온다. 그리고 바자회 때 물건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수익을 받아서 그 수익으로서 이제 이웃의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바자회였습니다. 원불교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기여를 했죠. 네. 왜냐하면 우리 교도님들은 교당에서 선수 다 네. 1년에 걸쳐서 발효시키고 된장, 간장 뭐 전부 손으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우리가 또 좋은 일에 쓴다는 또 뿌듯함,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그래서 원불교의 그 이미지를 또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수 마련한다라는 것이 예. 가장 큰 의미인데요. 요즘에는 수제라는 네. 거 말만 붙어도 굉장히 불티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전부 수제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훈장터를 통해서 마련된 수익을 가지고 봉공활동을 네. 더 강화하고 더, 예, 더 맞아요. 힘있게 해나갔던 기반이었던 것같습니다. 예, 재원이 거의 이거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정말 또 사업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말씀하셨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이 발생하면 또 재해가 발생하면 본국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해가 난 곳이면 뭐 예. 어느 곳이나 중추절 맞이 저소득 가정 수해 가구 도배해주기. 우선 수해가 났는데 도배를 못 하고 있는 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 모습 같아요. 네. 99년에 네. 있었던 모습입니다. 진짜 도배해 주시는 그 모습이고요. 줄포에 있었던 수해. 네, 네. 네, 가시면 저렇게. 그렇게 네. 이제 전북교구에서 주로 했지만 그때 서울에서도 가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조금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수제의연품, 네. 네. 서울교구 봉공회인데 약간 오타가 됐네요. 공봉회가 됐네요. 그 사진이 찍혀있으니까 저것도 재미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아무도 바빠가지고 네, 확인을 네. 못했나 봐요. 아, 저기 네. 그 지난번에 김천을 갔었거든요. 네. 저희가 2002년 태풍 누사 때 네. 그 총부에서 한 200명 해서 한 일주일간 봉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김천 교당에 가서 보니까 교무님이 그게 그 지역에 있다. 네, 네, 네. 비석이 있다고 한번 찾아보러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 물어보니까 그 비석이 그 마을 앞에 있다 그래요? 해서 사실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 사진은 제가 네. 가져와 있거든요. 네. 그게 보니까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네. 그다음에 원불교 김천교당, 네. 그다음에 원불교 봉공여성, 네. 공봉여성에 이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이거 보고 있는데 그게 큰 비문에 새겨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실 갑자기 다른 말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우리가 봉봉봉어해서 그렇죠. 네. 공봉했어도 네. 뭐 그런가 네. 보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는 예. 그 장면들이거든요. 네. 그 처음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저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여성들이 할 수 있냐라고 처음에는 자리를 안 줬대요. 근데 다 여자 교도님이신데
저걸 정말 남자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서 아 정말 이렇게 잘하구나 할 좀 네. 그때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사진. 다음은 기름 네. 유출. 네. 태양. 이때도 원불교 본공회가 제일 끝까지 제일 열심히 해서 거기서 군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강교무님 정말 뭐 졸면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그래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죠. 그 당시도요? 예, 예.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예, 모습을, 예. 대통령상 수상을 했고 이제 물론 작년에 또 했지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구호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네. 그때도 첫째부터 처음 나갔습니다. 네. 2000. 지금 계속 보이시는 예, 소타원 김미진 회장님. 김미진 회장님 예, 모습 계속 제 보이십니다. 전임이신데 네. 정말 활동 많이 하셨습니다. 네. 국제고를 할 때는 아무래도 거리도 멀고 또 이 비용이라는 것이 국내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4대 본공 가운데 이제 해외 세계 본공을 세계본공. 네, 그 부분에 이제 발판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국제 구호는 2005년부터 그 전에는 이제 이 사업비만 지원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 지진 났다면 그게 대사관에 1,000만 원 이제 전달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이제 하고 국제적인 재난이 났으면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적인 사람이 키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는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으로 해서 직접 나가자 해서 2005년부터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 사대중간 네트워크하지만 해외 이제 국제구호 이렇게 나갈 때도 지금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진은 조금 많은데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원광 아동상담실도 있고요. 노인봉사 하실 때, 예. 네, 복지관도 있고, 목욕봉사 하시고, 가정봉사 파견도 하시고요. 네. 독거노인 김장, 뭐 은혜 김치 나눔, 뭐 네. 공연 능히 하는 네. 것들이고요. 임의용도 하셨고, 무료급식 특히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때 IMF 직후에 그때 서울회관 자리에서 했던 그 무료급식입니다. 그때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예, IMF로 저녁 식사를 못한 네, 분들. 네, 네. 그리고 저소득층 혹은 네. 정말로 소외된 가정에게 명절 때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신 네. 모습 봤습니다. 네. 결식아동을 돕는 모습도 있고. 지금도 저기 1년에 두 번 네.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 방학 기간 동안에 네. 지금도 결식아동이 있어요. 네. 그냥 학교에서 그 무료 급식은 하는데 방학 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돕기 운동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거 하나는 혼인상담소입니다. 네. 혼인상담소 개소할 때 모습, 네. 합동 네, 결혼식도, 결혼식. 연탄 배달, 겨울만 되면 연탄 배달 제일 먼저 하시고요. 어린 아이들까지 교육 차원에서 우리도 같이 하자고 네, 같이 봉사하신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새생명운동은 예전부터 네. 원광대학교 특히 같이 총부 대각전에서 허려를 네. 했던 모습이고요. 이렇게까지 사진은 봤습니다. 물론 최근 사진들은 제가 조금 네, 제했습니다. 그렇죠. 좀 네. 예전의 사진들을 같이 보고 이어서 네. 봤는데요. 40년의 일부분을 봤습니다만 정말 반짝반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냥 개미 역사처럼 그냥 그 하나하나를 보면 크지 않은데 그게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원불교 본공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몸으로 하는 봉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몸보다도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아까 뭐 본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리 실천을 하면서 이웃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아픈 사람들과 대화도 함께 해주고 이런 것도 봉사지 그냥 몸으로만 이렇게 힘든 것만 한다고 봉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공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힘겹게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게 지금 이제 40주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그런 또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40주년에 남은 행사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 5월 이제 11일 날 익산 총부에서 지금 기념 대법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5일 날은 그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학술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본공하고 그 교리상에는 무화본공하고 그 개입 차이가 현실하고 이 교리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중사님 당대 때에는 정말 어떤 게 이 본공이었고 현재 본공은 어떻게 됐냐. 그걸 이제 학술적으로 재정리하고 그래서 이 대종사님 당시에 무화본공의 뜻이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자. 그런데 그걸 일회성이 아니고 10년간 계속 앞으로 10년을 그래서 50주년 때 과연 우리는 그동안 10년간 뭘 했는가 다시 본공 정신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일을 했는가 하는 거를 그때 가서 비춰보자 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지금 해서 이번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40주년에 시작한 걸 50주년에 끝내시는 계획이고. 예, 예. 네. 이 말씀 들으니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생각나는 말은 주경야독 같습니다. 낮에는 본공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네, 아니 정말 실제 그래요. 본공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본공인이 되어야지 그냥 뭐 목적도 뭣도 없이 그냥 좋은 일이다 하고 하는 거 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선을 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본공하고는 다르다. 정신 수양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본공을 해야만이 참 본공이다 하는 그래서 주경야독이 정말 필요한 거죠. 네. 이제 끝 시간이긴 한데요. 시청자 혹은 교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영상 편지 형식으로 저희가 드립니다. 교무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할까요? 이쪽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공의 40년을 만들어 오신 우리 전임 회장님들 또 임원님들 또 본공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분들이 역사죠. 교단의 역사죠. 네. 정리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자면 사실 남아있는 질문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본공 활동이 앞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 젊은 세대가 조금 더 참여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남겨진 질문과 과제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0주년의 즈음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최근에 본공활동을 나가셨을 때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존경의 마음을 가장 크게 가지면서 그 길을 따라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커지는 것을 저도 느꼈거든요. 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가운데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잘 모르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분으로 존재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분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그리고 본공회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많은 교도님들이 계시고 또 당연히 원불교 교도라면 본공인이다 라는 그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40주년 앞으로 말씀 준비하시는 반백년 그리고 200년 100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